빗점골 산행 1. KTX 열차가 전라선 구례구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열차에서 내렸다. 플랫폼을 걸어 나오는데 높은 산들이 시야 가득 들어왔다. 두 사람은 역사를 나와 구례읍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버스가 구례대교 위를 달리자 차창 밖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섬진강이 보였다. 두 사람은 사제간, 스승은 경제사와 경제철학을 전공한 경제학자로 이미 정년퇴직한 지가 오래된 대학의 명예교수. 제자 역시 경제사와 경제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조교수. 여름방학 중에 제자가 은사를 모시고 지리산 산행에 나선 것이다. 승객이 몇 명 되지 않는 조용한 버스 안에서 제자가 입을 열었다. 구례라는 지명이 다른 지명과는 달리 뭔가 가르침이 담겨있는 지명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구할구, 예의 예, 예를 구하고 찾는다는 뜻이니까 예를 찾고 존중하는 고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풀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구례에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어요. 백제 제4대 왕인 계로왕 때 구례 지리산 자락에 빼어난 미모와 재주와 부덕을 겸비한 한 안악이 살고 있었대요. 이 소문을 들은 왕이 이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가려 했지. 그러자 이 여인은 지리산가라는 가요를 지은 다음 죽음으로써 절개를 굳게 지켰다는 설화야. 왕궁으로 끌려가느니 부부간의 도리를 다했다는 이야기지. 슬픈 이야기네요. 가사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가사가 전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쉬워요. 작자 미상이고 가요 제목과 설화 내용만 고려사 악지에 실려 전해오는 거지. 선생님, 지리산 지이라는 산 이름도 어딘가 철학적이어요. 언제 누가 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깊은 뜻이 들어있는 이름이지. 슬기지, 다를 이, 슬기로운 다름, 다르되 슬기가 있는 다름. 슬기란 사리를 분별해서 일을 바르게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하니까 말하자면 반대 의견이 있되 분별력이 있고 합리적인 지혜가 있는 반대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 또 다르더라도 지혜가 있는 반대라면 받아들인다는 뜻도 함축돼 있고 유교의 중용과 화의 사상을 바탕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해. 다른 것도 모두 포용하는 듯한 거대한 지리산에 어울리는 이름이지. 아까 이야기한 지리산가라는 가요설화가 백제 초기부터 전해 내려왔다는 것을 보면 백제 시대에도 지리산이라고 부른 것만은 확실해요. 제자와 스승의 문답이 끝나갈 즈음 버스가 구례 공영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시장 부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하동행 버스를 타고 화계로가 화계천을 따라 상계사까지 걸어갈 일정이었다. 노 교수가 앞장서 들어간 한식 식당은 건물 2층에 있었다. 좌석수가 많은 식당에 손님들이 많았다. 두 사람이 설렁탕을 주문하고 종업원이 먼저 갖다 놓은 김치와 깍두기 맛을 보고 있을 때 70대 전으로 보이는 식당 주인 여자가 반색을 하며 달려와 노 교수에게 인사를 했다. 아이고 머니, 박 교수님 오셨네. 주방에 들어가 있느라고 교수님 오신 줄도 몰랐네. 그새 안녕하셨죠? 화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요. 여기 내 후배 서 교수입니다. 인사 나누시죠. 카운터 앞에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손님이 있어 여자는 서 교수와 건성으로 수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 박 교수와 여자는 오래된 구면이었다. 박 교수가 지리산을 오르내리며 구례에 들를 때면 노상 찾는 식당이 이곳이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여자는 하동 출신으로 아버지가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화계 대성불 전투에서
군 토벨대에게 사살됐다는 것이다. 아버지뿐 아니다. 큰아버지도 그랬다. 작은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었다. 6.25 동란을 겪으면서 부유했던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 아버지 삼형제 가운데서 혈육이 딱 하나 남았다. 바로 이 여자 하나였다. 숱한 고생 끝에 부산으로 시집간 고모의 도움으로 자그맣게 설렁탕집을 시작해서 이제는 규모가 큰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사 후 두 교수는 하동행 버스를 탔다. 버스는 금세 화엄사로 들어가는 마산면을 뒤로하고 지리산 서남쪽 문수리골 입구인 토지면에 다다랐다. 들녘의 푸른 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눈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둥그런 모양의 이 일대 평야를 금반지 땅이라고 부른다. 풍요의 땅이다. 뒤쪽으로는 노구단이 솟아있고 앞으로는 섬진강이 흘러가는 이 복된 땅에 250년 전 문화유씨 가문에서 99칸짜리 저택을 지었다. 집 이름이 운조루다. 구름 속 새들이 사는 누각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10대째 후손들이 고택과 가풍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 집에는 나무로 만든 뒤주가 있다. 그 뒤주를 여닫는 뚜껑에 다인능해라는 수수께끼 같은 글귀가 씌어져 있다. 주인이 아니라도 쌀이 필요한 사람은 뚜껑을 열고 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다. 쌀이 귀하던 시절 가난한 이웃이 쌀을 가져가 굶지 않도록 집주인이 인덕을 베풀었던 것이다. 이 적선가는 어떤 난리에도 해를 입지 않고 수백 년 풍상을 겪은 고목처럼 마을을 지키며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오래전 이 집을 찾았던 박 교수 부부는 주인의 호의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토지 들녘을 지나면서부터 하동읍까지 80리 국도를 따라 섬진강이 나란히 흐른다. 특히 화계까지는 벚나무 가로수가 심어져 꽃이 만발할 때는 푸른 섬진강물과 어울려 환상적인 경관을 만든다. 4월이면 상춘객들이 전국에서 몰려든다. 박 교수는 이 길을 지날 때면 을의 섬진강 건너 저편 산허리에 설백의 구름을 감고 하늘 높이 솟아있는 백운산 연봉들을 바라본다. 그러면 잠시 숙세에서 벗어난 듯 어지러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평안해진다. 고산 유수, 높은 산과 그곳에 흐르는 물이라더니 이곳 지리산과 백운산 사이를 유장하게 돌아나가는 섬진의 물줄기야말로 고산 유수의 최고 경치가 아닌가. 예서 강의 유속은 아주 느려 강물이 흐르는 것 같지 않고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보인다. 강변 고산들의 갈매빛이 그대로 물 위에 비쳐 강물이 더없이 짙푸르다. 오른쪽 원경에 몰입해 있던 박 교수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왼쪽 차창밖을 가리키며 서 교수에게 말했다. 서 교수, 여기가 바로 유명한 피아골입니다. 왼쪽 연곡천을 따라 들어가면 연곡사가 나오고 연곡사에서 높이 1400여 미터 임걸령까지의 계곡이 피아골이지. 구례 버스터미널에서 연곡사까지 버스가 다니고 있어. 피아골은 임걸령, 불무장 등 원시림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물이 폭포와 담수를 만들고 너럭바위들이 수없이 깔려 있어 계곡미가 일품이지. 늦가을 붉게 물든 단풍은 지리산 10경 중의 하나입니다. 단풍으로 산이 붉게 타 산홍, 담소의 물이 붉게 물들어 수홍, 그 속에 있는 사람도 붉게 물들어 인홍. 사몽의 경승지라고 하지. 지리산을 하도 많이 오르내려 곳곳을 훤히 알고 있는 스승의 설명은 술술 거침이 없다. 서 교수가 피아골이라는 이름이 독특하다면서 어떤 사연이 있느냐고 물었다. 옛날 이 굴짜기에 피밭이 많아서 본래 피밭골이라고 불렀어요.
부르기가 안 좋아서 그랬던지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피아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이 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나의 세대 일반인들에게는 이강천 감독의 영화 피아골로 널리 알려진 골짜기이지. 어떤 스토리의 영화였던가요? 자세한 스토리는 잊었지만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대한민국 군경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벌어졌어요. 이때 피아골에 마지막 남아있던 소수의 빨치산들은 기순이냐 저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됐지. 공산주의 이념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빨치산 생활의 환멸을 느낀 지식인 김진규와 김진규를 사랑하는 여자대원 노경희는 어느 날 귀순 문제를 놓고 밀담을 나눈다. 평소 애란하게 연정을 품고 있던 대장 이해춘이 이번 기회에 애란히 사랑하는 철수를 처치해버릴 의도로 귀순 밀담을 추궁하면서 철수를 죽인다. 그러자 애란이 아가리를 사살한 후 철수를 메고 홀로 산을 내려온다는 줄거리다. 박 교수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던 서 교수가 한마디 했다. 극한 상황에 처한 빨치산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남녀 대원들 사이의 애증을 그린 작품이네요. 그렇지. 사랑과 이념을 잃고 산을 내려오는 한 여성 빨치산의 쓸쓸한 모습에서 이념투쟁의 비극적 결말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었지. 빨치산들의 생활 실태가 생생하게 묘사되었고 스크린에 그들의 고민이 실감나게 비쳐 완성도가 높은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았어요. 특히 관능미가 있었던 여우주연 노경희는 성격 배우로서 인상 깊은 연기력을 보여주었지. 지금도 그 화면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박 교수가 한숨을 지었다. 서 교수,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때 그 영화의 이강천 감독, 김진규, 노경희, 이해춘, 허장강, 당대의 스타들이 다 이 세상에 안 계시네. 사람들도, 치열했던 이념 대결도 세월과 함께 사라져 가는구려. 만물은 유전한다더니.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젊은 서 교수로서는 스승의 탄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었다. 버스가 화개장터 화개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두 교수는 버스에서 내려 장터를 둘러보았다. 장터 입구엔 위쪽에 화개장터라는 네 글자가, 아래 부분에는 가수 조영남이 히트친 가요 화개장터의 가사가 새겨진 큰 돌이 서 있다. 5년 전 화재로 많은 가게들이 소실된 후 귀화집 가게와 초가집 가게들을 조화롭게 새로 지어 옛 시골 장터의 구수한 맛을 살리면서 산뜻하게 복구해 놓았다. 장터엔 조영남의 노래 가사처럼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는 것은 없다. 화개장에서는 제첩국, 참게장, 은어 매운탕, 방어회, 산채 요리가 맛이 있다. 지리산 약초, 산채, 야생 녹차, 꿀 등 특산품이 많이 팔린다. 지리산은 약초의 보고다. 옛적에 지리산 동쪽에서 채취되는 약초들은 산청 생초에서 수집돼 대구 양령시장으로, 서북 쪽에서 채취되는 것은 남원을 거쳐 전주 양령시장으로 갔다. 중국으로까지 수출됐다. 화개장터에서 수집된 것은 하동, 진주, 순천 등지로 나간다. 박 교수는 서 교수에게 대추나무에 서 교수의 성명을 새긴 도장을 선물했고, 서 교수는 스승에게 야생녹차 2대를 사들였다. 둘이서는 수수 묵구미와 냉식회를 사먹고 장터를 나와 쌍계사로 향했다. 화계에서 쌍계사까지는 5km, 멀지 않다. 유명한 벚꽃길이다. 둘이서는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걷기로 했다. 화계초등학교와 화계중학교를 지나 화계천을 따라 걸었다. 도로가에 점점이 들어선 모텔, 펜션, 민박, 식당, 카페가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길 양쪽 산비탈 산기슭 천변에는 차밭이 이어져 있다. 차밭 하면 보성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화계가 맨 처음 당나라에서 들여온 차씨를 심기 시작했던 곳이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박 교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 교수, 바로 이 길이 숙명이 박재철이었던 법정 스님이 22~23살 젊은 나이에 출가 입산 의지를 다졌던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길은 잘 닦아놓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많은 차량들이 달리지만 법정 스님이 득도를 위해 쌍계사를 오갈 때의 이 길은 호젓한 신장로였습니다. 어쩌다가 차 한 대가 지나가면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길이었지. 스님은 그래도 4월 고구를 전후해서 길 양쪽 경사진 차밭에서 머리에 흰 수건을 쓴 부녀자들이 삼삼오오 찻잎을 따는 모습이 참으로 정겹고 평화스러워 보였다고 글을 썼지. 저기 산중턱 녹색 차밭 가운데 하얀 집, 유럽의 풍경 같습니다. 한 폭의 그림이네요. 선생님은 그때 이 길과 지금 이 길,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해요. 지금은 많이 편리해져서 좋고 사는 것도 훨씬 나아졌고 그 대신 청정하고 고요한 산골 정취를 잃은 것은 아쉽지. 둘 다 갖기는 어렵지 않은가요? 그렇지. 그래도 옛것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지. 두 사람은 쌍계사 입구에 다다랐다. 오른쪽으로 꺾어져 화개천 다리를 건너 몇백 미터 비탈진 길을 걸어가니 일주문이 나왔다. 일주문에는 삼신산 쌍계사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다. 쌍계사는 뒤쪽 삼신봉을 배경으로 서쪽을 바라보고 자리 잡은 대가람이다. 삼신산은 본시 중국 전설에서 신선이 산다는 세 산을 가리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삼신산이라고 일컫는다. 삼신산 쌍계사는 지리산 쌍계사라는 말이다. 대웅전 앞에 진감선사 대공탑비가 서 있다. 진감선사의 일생과 행적을 기록한 비석이다. 국보 47호. 진감선사는 법명이 해소로 통일신라 때 살았던 고승이다. 당나라에 가서 소림사에서 수행과 고행을 한 후 57세 때 귀국했다. 왕이 만나자고 청해도 거절하고 현 쌍계사 절터에 자신이 새로 지은 옥천사에서 세수 76세에 입적할 때까지 불도를 닦는 데 전념했다. 옥천사란 절 이름이 나중에 쌍계사로 바뀐 것이다. 진감은 시우다. 탑비는 진감의 고매한 학덕을 추모한 후대 임금이 그의 입적 37년이 지나 건립한 것이다. 이 탑비가 더욱 유명해진 것은 당시 희대의 명문으로 신라와 중국에서 이름을 떨친 채치원이 30살 때 왕명을 받아 비석에 글을 짓고 글씨를 썼기 때문이다. 해서체로 쓴 글씨의 한 획 한 획, 한자 한자가 바르고 정교해 해서체 필법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전란 중에 탑비 뒷면 본문 왼쪽 상단과 오른쪽 상단 몇 군데 파손된 부분이 있으나 본문을 거의 해독할 수 있게 보존되어 오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1000년을 넘게 지켜온 이 금성문으로 후세 사람들이 당대 최고 채치원의 글과 서예를 감상할 수 있으니 감개무량한 일이다. 왕이 선사에게 시호를 내리고 왕명으로 기전비를 세우게 한 왕실의 불교 우대 정책이 신라가 찬란하고 독특한 불교 문화를 이룩한 요인이 됐음을 알 수 있다. 탑비를 찬찬히 살피고 안내판의 설명문을 꼼꼼하게 읽던 서 교수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은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 탑비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도 쌍계사를 찾아와야겠네요. 그럼 그야말로 국보지요. 지리산에는 이 쌍계사와 함께 화엄사는 너무 유명하고 선종의 대표적 사찰이며 국보 석탑과 보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실상사.
여승들의 수행도량인 천은사, 비약골 연곡사, 모두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들이지. 이들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국보가 7점, 보물이 30여 점이나 되니 지리산은 문화재 전시관인 셈이지. 내원사, 대원사도 있고 또 천왕봉 아래 법계사도 있어요. 지리산은 불교의 산이라고 할 만하네요. 맞아요. 그렇게 부를 만하지. 불교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기독교가 사랑이듯이. 그것은 방장 스님께 여쭤봅시다. 오래전부터 스님과 내가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스님께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방장 스님은 이절의 주지를 오랫동안 지내고 이제는 물러나 있는 주지 스님 위 원로 스님이다. 두 사람은 방장실로 갔다. 행자 스님이 합장을 하면서 마루에서 토방으로 내려와 정중하게 물었다. 사전 약속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시면 고령이시라 면담을 안 하시는데요. 잘 아시는 사이이신가요? 성함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뵙지는 않고 명함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박 교수는 명함을 건넸다. 두 교수는 뒤돌아섰다. 박 교수는 방장 스님의 주지로 있을 때 몇 번인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방장 스님은 성실 근면으로 폐사가 되다시피 한 쌍계사를 현재의 우람한 모습으로 중창한 대중사다. 대중사란 비구 법계 1급의 큰 스님이다. 나라나 기업이나 사찰이나 집안이나 책임을 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구 성세가 달라지는 법이다.